피콜로의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란 무천도사. 유일하게 그 정체를 알고 있는 무천도사는 모두에게 피콜로 대마왕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먼 옛날 악의 화신인 피콜로 대마왕이 세상을 어지럽히자 무천도사와 학도사의 스승이었던 무테두는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무테두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금단의 기술인 마봉파를 시전하여 피콜로 대마왕을 전기밥솥에 봉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마왕이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크리링의 죽음에 분노한 손오공은 드래곤볼을 빼앗아간 피콜로의 부하 탬버린을 추격했지만 무술대회에서 힘을 다 써버린 탓에 탬버린에게 별다른 힘도 못 써보고 공격을 받아 추락하게 되죠. 알고 보니 피콜로 대마왕을 부활시킨 장본인은 지긋지긋한 피라우 일당이었고, 다시 부활한 피콜로 대마왕은 드래곤볼을 모아 젊음을 되찾고 또다시 밥솥에 봉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상의 무술가를 전부 다 죽여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쪽의 외딴 섬에 추락한 손오공은 그곳에서 드래곤볼 일성구를 가지고 있는 야지로베와 만나게 되는데요. 야지로베의 음식 덕분에 힘을 되찾은 손오공은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나타난 피콜로 대마왕의 부하인 심벌과 탬버린을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두 명의 부하를 잃고 열받은 피콜로 대마왕이 직접 손오공의 앞에 나타나는데요. 손오공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피콜로 대마왕의 일격에 쓰러지게 되면서 야지로베에게 받은 드래곤볼마저 빼앗겨버립니다. 한편 무천도사 일행은 피콜로 대마왕에게 대항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드래곤볼 5개를 서둘러 모으는데요. 드래곤볼로 대마왕을 유인한 뒤 기회를 봐서 드래곤볼을 훔쳐내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이를 눈치챈 피콜로 대마왕은 드래곤볼을 몸 안에 삼켜버립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마침내 무천도사 일행과 피콜로 대마왕이 조우하게 되는데요. 무천도사는 스승인 무테두처럼 마봉파를 시전해 다시 대마왕을 밥솥에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힘이 다한 무천도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모은 피콜로 대마왕은 용신을 불러내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용신의 힘으로 젊음을 손에 넣은 피콜로에 의해 세계는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립니다. 그 시각 다행히도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난 손오공은 야지로베의 도움으로 피콜로 대마왕에게 대항할 힘을 얻기 위해 카린탑으로 향하고, 천진반은 무천도사와 차오즈의 원수를 갚고 대마왕을 봉인하기 위해 마봉파를 수련하기로 결심하죠. 야지로베와 함께 카린탑에 올라간 손오공은 카린에게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준다는 신선의 물인 초신수를 마시는데요. 맹독과도 같은 초신수를 단번에 들이킨 손오공은 엄청난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한편 마침내 혹독한 수련으로 마봉파를 마스터한 천진반은 피콜로 대마왕을 봉인하기 위해 피콜로가 있는 킹캐슬을 찾아가지만 준비해갔던 전기밥솥에 금이 가 있는 바람에 마봉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천진반은 할 수 없이 맨몸으로 피콜로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천진반은 피콜로가 급조해서 탄생시킨 부하인 드럼에게조차 고전하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드럼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그때 초신수를 극복해내고 내면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낸 손오공이 도착합니다. 손오공은 드럼을 발차기 한 방에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였고, 이어서 피콜로 대마왕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손오공의 강함은 젊어져서 더욱 강해진 피콜로의 힘에 필적할 정도였고, 비슷한 파워를 가진 둘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피콜로의 기습 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된 오공이었지만 여의봉을 활용하면서 피콜로를 계속 공격했고, 끈질긴 손오공의 항전에 열받은 대마왕이 혼신의 힘을 다한 기공파까지 사용했지만 손오공은 끝까지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죠. 그러자 피콜로 대마왕은 천진반을 인질로 삼아 손오공의 팔다리를 하나씩 무력화시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날아오른 피콜로 대마왕. 피콜로 대마왕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그때 손오공은 아직 자신에겐 팔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남아있던 한쪽 팔로 에네르기파를 시전해 피콜로에게 날아갑니다. 혼신의 힘을 담은 손오공의 주먹과 피콜로 대마왕이 격돌하고, 결국 손오공은 최후의 힘으로 피콜로 대마왕의 몸을 꿰뚫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손오공은 야지로베와 함께 카린탑에 다시 찾아가 몸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대마왕이 소원을 이루고 난 뒤 필요가 없게 된 용신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없었는데요.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손오공을 본 카린은 드래곤볼을 만든 장본인인 신님이라는 존재를 직접 만나 도움을 청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손오공이 무기로 쓰고 있는 여의봉은 카린탑과 신의 궁전을 이어주는 아이템이었고, 손오공은 동료들에게서 급하게 여의봉을 찾아온 뒤 카린의 안내를 받아 신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신의 궁전에 도착한 손오공. 그곳에는 신님의 하인인 미스터 포포가 있었는데요. 약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미스터 포포는 손오공을 신님에게 데려가는데, 드디어 손오공 앞의 모습을 드러낸 신님의 모습은 놀랍게도 피콜로 대마왕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신님과 피콜로는 원래 한 사람의 천재 무술가였습니다. 먼 옛날 오공과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를 깨닫고 신전을 찾아온 신님은 신의 새로운 후계자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악의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신님은 힘든 수련을 통해 그 악을 자신의 몸에서 분리해낼 수 있었고, 그 악은 지상으로 도망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피콜로 대마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의 정체에 대해 설명한 신님은 피콜로를 해치워준 대가로 손오공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미스터 포포를 시켜 드래곤볼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의 힘으로 피콜로 대마왕에게 희생당한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신님은 피콜로 대마왕이 죽기 전 자신의 분신을 남겨놨다고 손오공에게 설명하며 피콜로를 처치하기 위해 신의 궁전에서 3년 동안 수련할 것을 명령하고, 손오공은 신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용신의 입을 통해 손오공의 동료들에게도 전달되고, 동료들도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오공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다음 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각자 열심히 수련하게 되죠. 그로부터 3년 후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개최되고 오공과 동료들은 대회장에서 감격의 재회를 하는데요. 3년 사이에 손오공의 키는 몰라보게 성장이 있었고,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수련해온 동료들은 예선 경기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손오공은 마두니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한 피콜로 대마왕의 분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선이 시작되고 손오공은 물론이고 모두가 수행의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예선전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진출자 중에는 예전에 손오공이 쓰러뜨렸지만 사이보고화되어 살아남아 손오공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는 타오파이파이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손오공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익명의 여자 선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술대회 본선 경기가 시작되고 제1경기로 천진반과 타오파이파이가 맞붙습니다. 천진반은 3년간의 수련으로 엄청나게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이보고화된 타오파이파이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는데요. 수세에 몰린 타오파이파이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천진반을 공격하자 무술가로서의 긍지마저 남아있지 않은 쓰레기 같은 선배의 모습에 열받은 천진반은 단 한 방에 타오파이파이를 쓰러뜨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2시합의 선수는 손오공과 익명의 여자 선수였고, 주먹의 품안만으로 여자 선수를 손쉽게 이겨버린 손오공은 그제서야 그 여자의 정체가 웅마왕의 딸인 치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오공과 치치는 예전의 약속을 떠올리며 약혼을 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제3경기는 크리린과 피콜로가 맞붙는데, 둘은 각자의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격투를 벌이지만 크리링의 에네르기파까지 간파해버린 피콜로의 일격으로 크리링이 패배를 선언하면서 3시합은 피콜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야무치와 센 선수의 4시합이 시작되고, 놀랍게도 센은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무치를 완전히 압도하며 경기를 이끌어가는데요. 이에 열받은 야무치 또한 비장의 기술인 조기탄을 선보이지만 결국 시합은 센의 승리로 끝나는데, 사실 센의 정체는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려 지상에 내려온 신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준결승에 진출할 4명의 선수가 정해지고 준결승 첫 경기로 오공과 천진반이 싸우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숨막히는 공방전을 펼치면서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듯 했지만 여태까지 손오공은 몸에 100kg가 넘는 무거운 옷을 입은 채로 경기에 임했던 것이었고, 그것들을 모두 벗어던진 손오공은 천진반 이상의 스피드를 보이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수세에 몰리자 천진반은 비장의 기술인 사신권을 구사하면서 손오공을 몰아붙였지만 손오공은 한 사람의 힘을 4명으로 나눈 바람에 생긴 천진반의 약점을 순식간에 간파해냈고 결국 시합은 이 약점을 노린 손오공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피콜로와 센의 두 번째 준결승 시합이 펼쳐지는데요. 신님은 피콜로라는 악을 지상에 뿌린 자신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려 직접 대회에 출전한 것이었고 피콜로를 죽인다면 그와 일심동체인 자신 또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피콜로에게 정체를 드러낸 신님은 자신이 죽지 않고 피콜로를 처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봉파를 시전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고 온 피콜로의 마봉파 되치기 기술로 인해 도리어 기술을 사용한 자신이 봉인되고 맙니다. 피콜로가 신님을 봉인한 병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피콜로를 처치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드디어 손오공과 피콜로가 맞붙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오공과 피콜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숨막히는 격전을 펼쳤고 손오공의 실력에 열받은 피콜로가 대회전 자체를 날려버리기 위해 거대한 기공파를 날리자 손오공이 초에네르기파로 반격하는데요. 손오공의 에네르기파는 피콜로의 기공파를 압도할 수 있었고 겨우 초에네르기파를 견뎌냈지만 옷이 걸레짝이 된 피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기는 관중들에게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그 때문에 대회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대마왕의 부활로 인한 공포로 모두 도망가버리고 대회장엔 손오공의 동료들만이 남게 되는데요. 피콜로가 몸을 거대화시켜 손오공을 공격하자 손오공은 그 기회를 틈타 피콜로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기지를 발휘해서 피콜로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던 신님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둘의 결투는 계속되고 손오공에게 약간 유리하게 시합이 흘러가자 극도로 화가 난 피콜로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하는데요. 온 힘을 끌어모은 피콜로가 모두를 죽여버릴 심산으로 거대한 충격파를 시전해 무도회장은 물론이고 섬 전체를 날려버렸고 최후의 공격을 쏟아부은 피콜로는 당연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놀랍게도 손오공은 피콜로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힘을 모두 소진해버린 피콜로를 상대로 승기를 확신한 손오공은 피콜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고 최후의 에네르기파로 승부의 쐐기를 박아넣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되고 모두가 손오공의 승리를 확신한 그때 피콜로의 기습 공격으로 손오공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피콜로는 지난번 전투에서 손오공의 팔 한쪽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패배했다면서 손오공의 마저 남은 팔다리를 모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손오공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피콜로가 최후의 기공파를 날리고 피콜로의 공격으로 손오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손오공은 무공수를 사용해서 피콜로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오공은 그대로 돌진해서 피콜로를 장회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드디어 손오공이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우승자로 결정되면서 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야지로베가 가져온 선두로 몸을 치료한 손오공은 만신창이가 돼버린 피콜로에게도 선두를 먹여 그를 회복시키는데요. 피콜로를 죽인다면 신님도 죽게 되고 당연히 드래곤볼도 사라지는 데다가 손오공은 피콜로를 라이벌로 삼아 함께 강해지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피콜로를 살려준 것이었죠. 피콜로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떠나버리고 신님은 오공에게 청계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손오공은 신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이제 아내가 된 치치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을 끝으로 피콜로 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